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산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간밤에 미증시 다시 한번 신고점 흐름을 2거래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주기가 정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감을 찾고 있고요.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국내에서도 은행의 대출 금리가 약간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조금씩 다른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또 이렇게 산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먼저 다우지수는 0.43%, 나스닥은 0.19%, S&P 500지수 0.26%로 상승 마무리하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흐름이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IT 대표주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까지도 강력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오늘도 그런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또 2차 전지 쪽도 강세입니다. 지수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보여지고 있고 특히 코스피 쪽이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2거래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함께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볼 종목들은 다 챙겨가 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물론 TV로도 시청이 가능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이전 방송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탁이라고 채널 검색해 주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또 시장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또 오늘의 주인공과 시장 전략부터 종목에 대한 수익률까지 챙겨가실 수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주인공 만나봐야 되겠죠. 매주 금요일에 재치 있는 입담과 시장 전략으로 종목 수익률 정말 많이 챙겨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자, 일주일마다 여러분들 찾아오면서 말씀드리는 이제 구간 안에 드디어 이제 파월 의장의 FOMC까지 소화를 하고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도 금리 인하의 기조가 어느 정도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S&P 지수가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감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따라갈 것이라는 걱정도 앞서기는 하지만 지금 11월 동안 급등했던 지수의 흐름이 나스닥 지금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인해서 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2차 전지 흐름 어제 테슬라의 급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이유가 있으면 같이 가지 않는 종목이 어디죠?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네. 자, 이러한 그 급등락이 오고 가는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 저는 이제 12월 9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산타 랠리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얼마 이제 너무 짧지 않느냐. 이제 9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오히려 1월 이후에는 이제 지수 상단 더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코스피가 3,300까지 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제 2,500선, 이제 2,600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저는 2,600선 돌파 안착 굉장히 기대감이 가득해요. 그래서 빠르게 12월 말까지는 2,600을 가지는 못하겠으나 1, 2월 이제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3월이든 5월이든 어찌됐든 간에 상반기에 한 번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상반기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7개월 연속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데 미증시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가 좀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들어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시장 점검까지 좀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소화하면서 미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계속해서 훈풍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진짜 9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단기적으로 주목해보면 좋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을 미국 시장을 따라가듯이 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좀 한 가지 변수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주주 양도세 네네. 조치를 완화하겠다라고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하게 지금 대안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큰 손들이 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이 혹시 주가 상승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국내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탄력적인 상승에 대한 상승분이 제한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단 제한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우리 지금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0억 이상의 대주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 큰 손들의 양도세를 지금 주식을 지금 물량을 던져가고 있잖아요. 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주식에서는 매도를 하면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의 만약에 이거를 완화를 시키는 과정이 이 12월 안에 들어왔다라면 네. 오히려 내년도에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그렇죠. 윤 정부의 공약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부자들에게 너무 세액 혜택을 주질 않는 거냐라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올해는 양도세 완화가 없을 거라고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니까 네. 일단 물량을 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저는 내년에 오히려 4월 때 이제 우리나라 예산안 심사하고 이제 연초에 이제 하는 이제 시한들이 많은데 네. 그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 6월 총선 이후에 정확히 좀 갈림길로 저는 가지 않을까. 네. 근데 분명 이제 찬성과 반대에 엄청난 좀 논란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건 아닌데 지금 매도 물량을 던지는 거는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네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끝나진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좀 느리게 오늘따라 하냐면 네. 지금 우리 TV 보시는 여러분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네. 거니까 다시 어쨌든 대주주 조건이 지금은 10억을 주식을 매매하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정말 소수일 것이다. 그렇죠. 소수일 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예전에 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3억까지 한번 낮추려다가 네, 네. 후폭풍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10억이라는 조치에 대해서 더 완화를 하겠다는 그분 금액 대비를 어디까지 완화해 주겠냐라는 건데 그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기 네, 때문에 네. 일단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한번 당했던 그 기억도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6월까지 지금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지수가 아주 탄력적으로는 못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상승 쪽에 무게는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면서 그래도 지금 이 수익률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테마 전반적으로 다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또 우리 이동훈 멘토님이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태양광, 방산, 뭐 그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다 수익을 챙겨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또 반도체 안에서도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의료 AI 쪽도 루닛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주셔서 수익을 너무 잘 챙겨 주셨었고, 그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게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 10%, 3% 두 번 공략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 뜨거운 CS 윈드까지 지금 5% 정도의 수익률 가져가 주고 계시고 미리 우리가 선침을 해서 수익을 챙겨갔기 때문에 별로 아쉽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분한 수익률들 가져다 드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 네. 뭐 HBM부터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CXL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 좋은데 오늘은 또 2차 전지 쪽들이 좀 더 강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서 이 순환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정점은 어느 정도 기다려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관심 있게 보시는 그 세부 테마와 반도체 언제까지 끌고 가면 좋겠다. 이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는 이제 다 순환매가 돌죠. 네. 이제 반도체라고 하나를 보면 안 되고요. 이제 HBM이나 온디바이스 AI, 맞아요. 그 AI 로봇, 네.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정확한 요새 되게 많이 돌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일 올랐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제주 반도체가 그렇게 잘 달리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이 오고 있고 네. 지금 오킨스 전자가 지금 어제부터 굉장한 급등세를 가고 있는데 오늘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을 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에 전기차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 자,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의료, 로봇, AI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 거예요. 갑니다.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저는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보단 전공정을 먼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종목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난해한 입장입니다. 네네. 워낙에 좋은 종목은 많은데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섹터를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무조건 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다, 뭐 AMD가 갔다, 엔비디아가 갔다라고 네. 해서 그냥 무조건 반도체주를 줍줍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네. 그 네덜란드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년도 갤럭시 24에 어떤 기능을 탑재를 할 건데 그 탑재를 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보고 있는 세부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네.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평택 공장이 완공이 되면 그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까지 보면서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섹터를 좀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제 지금 시총 상위 종목 2위가 SK 하이닉스로 다시 탈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반도체냐 아니면 2차 전지냐 약간의 대결 구도 양상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좀 주춤하다 싶더니 오늘 또 강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굳건한 1위이기 때문에 1위를 네. 넘볼 수는 없습니다. LG엔솔이나 SK하이닉스가 1위를 넘볼 수는 없고요.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LG엔솔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LG엔솔 같은 경우는 오히려 LG화학이랑 같이 조금 많이 눌렸던 부분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보면요. LNF가 어제 날아갔어요. 네. 어제 LNF가 날아갔는데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안 갔죠.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저점 다지면서 더 바닥 찾아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1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바닥권이 이제 또 끝난 것이냐? 이 바닥을 다진 부분에 의해서 이제부터 매수를 해도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2차 전지 담으셔도 되는데 네. 워낙에 하락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앞으로 2차 전지를 나 지금 여기 고점 상단에 있는데 과연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더 많으세요. 지금 2차 전지 담아야 될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쵸. 왜? 네. 2차 전지 랠리 있었을 때 그때 더 갈 거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반도체는 섹터를 하나씩 이제 반도체는 나눠서 구분을 하셔서 담으셔야 되고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신규 매수의 기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드려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과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뭐 반도체 종목들도 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순환매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 과연 연말일까? 아니면 내년 초까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좀 궁금한데 그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23년도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지지난번 제가 방송에서인가? 반도체는 무조건 내년에도 간다. 반도체는 무조건 내년에도 가고, 그리고 로봇 AI 봐야 되고, 네. 또 자동차 섹터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제 2차 전지로 봅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워낙에 많아요. 네. 거기에 초전도체가 들어가고요. 리튬이 들어가고요. 네. 폐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충전소가 들어가고요. 워낙에 많아요. 또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러면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좀 어제부터 빠집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머티는 어땠어요? 잘 갔죠? 네. 잘 갔는데 지금 어제 LS가 빠지니까 오늘 에코가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돼요.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 네. 그리고 에코프로, 앞으로 에코그룹에 제가 뭐랬죠? 에코 이노베이션이 또 생긴다 그랬죠? 이런 부분까지 다 보시면서 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내년도에 가기는 가는데 반도체 쪽으로 조금 우위를 점하고 2차 전지는 약간 고점에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게 먼저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이동훈 멘토님이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이미 수익을 또 여러 번 챙겨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2차 전지로 수익을 다 누리셨고 반도체 종목들도 우선순위로 지금 두시면서 내년까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루닌 역시 의료 AI 종목으로 또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익률 지금 저만큼 가져가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 2번이나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규 상장주로 2번이나 공략을 하셔서 짧은 시간 동안에 또 10%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고요. CNC 인터내셔널, 또 CS 윈드 오늘 강세까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훈 멘토님의 수익과 전략들을 모두 다 챙겨 가보고 싶다. 그리고 방송 출연하시는 금요일 아닐 때에도 내가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우리 이동훈 멘토님의 전략과 수익률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연말에는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세한 시장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강세일까요?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 보합권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빨간불 켜는 채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으로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1,500개나 되는데요. 수급 상황은 지금 여전히 어제와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3,7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고요. 그리고 기관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더라고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뜨고 있는 테마 또 지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타파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금리 수혜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게 2차 전지인데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전기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어요. 테슬라가 5%대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리비안, 루시드 역시도 14에서 1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슈였죠. 정부가 리튬 확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또 한 번 전해줬습니다. 2028년까지 무려
38조 원이나 투입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대형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이 리튬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도 성공을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에서도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가 오늘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리튬이 오늘 정말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한 25%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방금 들어온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 IRA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태양광 에너지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이 1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 한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직접 비용을 대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간밤 역시도 미증시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 쪽들이 썬런, 썬파워를 포함해서 10% 훌쩍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자, 이렇게 강세 테마 한번 살펴봤고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은 하락 테마로 이름을 잡았네요. 자, 이렇게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뜨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궁금하시죠?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을이라는 종목이 지금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이슈가 있었던 에코프로 머티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편입 이전부터 3거래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강한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다가 어제는 장 초반에 20%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가를 보니까 4% 하락한 채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IRA의 수혜주로 꼽힐 수 있다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와이즈버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즈버즈의 메타의 SNS라고 불리는 것이 유럽에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가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드로 리튬 아까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상승세를 반납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 지갑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오늘 시장은 태양광과 함께 2차 전지 쪽이 아주 강세를 뜨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훈 멘토님이 이런 종목들을 이미 이전에 챙겨가셔서 또 수익까지 알차게 챙겨주셨었거든요. 그 외에도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방산 같은 종목들 너무나도 수익 잘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 수익률들을 11월 한 달 동안 너무나도 많이 챙겨주셨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12월까지 이런 공략주들 우리 포트에 담겨 있다. 시장에 다 주목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매우 많이 담아주고 계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CS 윈드부터 오늘 강세 테마기도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5%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는데 네네. 어제부터 이 신재생 관련주들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으로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수혜를 태양광이 크게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신재생 관련주 지금 완전 종목들이 다 저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슈로 우리가 지금 담아가야 되는 시점인 건지 단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될 섹터군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지금 미국에 네. 뭐가 올라갔죠? 태양광 ETF 맞아요. 8% 급등. 태양광 ETF가 8% 급등 엄청나게 놀라운 어제 상승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올라갔다는 부분이 오늘 당연히 그럼 하나솔루션이 갈 수밖에 네.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지에다 공장 생산을 하고 있어요.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꽤 오랫동안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급등한 후에 지금 조정이 굉장히 세게 왔습니다. 세게 왔고 이제 세게 오면서 좀 악재도 좀 있었어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네.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로 이끌었을 때 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갈아 엎어 마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재생 종목들을 담는다고 하면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그럼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만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긴 네. 할 건데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지금 계약을 했고 수주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막을 길은 없고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세제인데 이 세제를 얼마만큼 혜택을 해줄 것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공장까지 짓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현지에서 납품을 해야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납품했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가 있는 건데 저는 일단 풍력 태양광은 가지고는 있어야 될 섹터군은 맞되 오히려 원전 쪽보다는 그래도 제가 1, 2, 3등으로 좀 뽑자면은 네. 그래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태양광이 1등이네요. 그 이유가 뭐죠? 원래 풍력이 항상 1등이었어요. 네, CS 윈드 수익도 지금 네. 챙겨주셨는데 CS 윈드는 네. 날아갈 거예요, 분명히. 이거 분명히 날아갈 종목인데 네네. 일단 이 대선 공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 대선 전까지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니라 담아는 두시되 비중을 좀 축소해 두세요. 오히려 내가 이 종목, 이 섹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종목 편입을 하셨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예수금 대비 한 70%까지만 네. 매매를 한다라고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방산, 태양광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포트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다만 CS 윈드로 제가 어제 들어갔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네.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따라 들어가고 네. 그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시장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때는 과감하게 포트 구성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풍력보다 더 좋다고 보시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CS 윈드 지금 재공략 가능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양광 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포화 상태예요. 이 포화 상태인데 지금 중국이 태양광 부분에선 거의 비중을 90%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쪽에 진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술력이나 어찌됐든 간에 모든 취합을 네. 우리나라하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너무나 방대하고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은 무조건 어찌됐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풍력 관련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CS 윈드예요. 그 CS 윈드가 이제부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느냐. 자, 수주 물량은 많고 지금 어차피 나중에 납품할 기업들도 많은데 지금 문제가 주가가 너무 많이 바닥 쪽으로 밀려 있었다는 맞아요. 거죠. 44,000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CS 윈드의
아들이죠. CS 베어링. 네. CS 베어링의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떨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CS 윈도와 CS 베어링은 무조건 포트 구성에 담아두셔도 무방하다. 네. 일단 저점 매수의 기회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슈몰이가 있을 때 치고 들어갔다가 빠지시고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지금 바닥권 자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추가 매수. 좀 매수를 분할 네. 매수 분할 매수 하시면서 조금씩 적금식으로 담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풍력은 CS 윈드, CS 베어링 저점에서 계속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태양광 안에서도 탑픽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솔루션 많이 올라가고 뭐 네네네. SDN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OCI 이런 종목도 상당히 예전에는 좀 관심을 받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좀 탑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대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보고요. 그리고 OCI 주가의 흐름은 제가 이따 차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네. OCI는 조금만 지금 뭐 OCI 차트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OCI 천천히 차트 띄워주시면 띄워주실 거고요.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탑픽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너무 고점에 있을 때는 굳이 안 가지고 가셔도 돼요. 안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풍력에서는 제가 CS 윈드, CS 베어링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은 대장인데 하나솔루션이 갔을 때 추가적으로 누가 갈 것이냐. 근데 지금 OCI 주가 보세요. 바닥 다지고 있죠. 네. 시간 조정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가면 하나솔루션이 한 2, 3거래일 정도 이상 갔을 때 지금 저 자리에서 줍줍해도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탑픽은 OCI인 걸로? 하나솔루션인 걸로. 하나솔루션인 걸로? 탑픽은 하나솔루션인데 네, 네. 굳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면 OCI도 나쁘지 않다. 아, 네. 네. 약간 지금 좀 애매하게 여운을 남겨주셨는데 하나솔루션일까요? 또 OCI일까요? 여러분들의 이 태양광 관심주 또 이동훈 멘토님이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태양광 안에서 내가 공략해볼 종목 어떤 건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2차 전지 또 자동차 쪽도 굉장히 강세이고 또 뭐 폐배터리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LS 머티리얼즈도 우리 수익 2번이나 챙겨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는데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2차 전지나 또 자동차 안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차 전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도체보다는 약하게 보시기는 했지만 자동차 쪽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오늘 현대차와 기아까지 강세인데 네네. 그러면 완성차, 뭐 전기차 부품, 충전소 뭐 이런 쪽을 살펴봤을 때는 어느 쪽을 좀 공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완성차에 납품을 하는 소부장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3%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 제가 좋아하는 성우 하이텍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SL도 7%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온 시스템도 지금 3, 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이제 부품 관련주들은 가고 있는데 뭔 안 가죠? 지금 충전소가 안 가는 게 저는 조금 애매해요. 전기차 충전소는 어찌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증설할 수밖에 없고요. 내연기관차가 줄어가고 전기차가 확대되는 시장 안에서 오히려 전기차 충전 시장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휴게소나 지금 뭐 주민센터 그리고 네. 아파트 주차장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고장률이 많대요. 고장률이 많고 충전 속도가 느리다. 네. 그 충전을 급속으로 충전을 하느냐 집에 들어가서 퇴근하고 들어가서 아침에 하고 완충을 해서 나오는 완충 충전소가 더 유망하느냐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네. 급속 충전과 그리고 지금 그 저속 충전으로 완충하는 차이가 금액 대비 엄청나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충전소 시장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업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트래픽이 왜 그 전에 상한가를 쳤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SK 네트워크스하고 왜 지속적으로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계속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려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자, 자동차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데 결국에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가는 거는 전기차 전일
테슬라가 상승했던 많이 부분에 올랐잖아요.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CES에 대한 거니까. 기대감도 있고요. 근데 일단 테슬라가 어제 5%의 급등 이후에 최근에 뭐 때문에 안 좋았죠? 사이버 트럭의 기대감보다 판매량이 저조하고 네.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좀 가득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저가 차량이 또 테슬라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기아차, 현대차에서 테슬라를 견제할 만한 차량 가격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분명히 신차는 내년에 나와요. 네.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 신차가 나오고 현대기아차 신차가 나왔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어디까지 네. 확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의 양상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자동차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게 어차피 소부장 기업들은 갈 거고요. 그렇죠. 그 전기차 시장 안에서도 무선 충전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선 충전 얘기하면 뭐 얘기해요, 항상? 모베이스 전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베이스 전자.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도 지금 거의 주가가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유망한 섹터군들, 실적은 좋은데 네네. 그리고 기술력도 좋고 지금 인도네시아랑 이란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같이 투자 협의해가지고 네. 지금 무선 충전소 시설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무선 충전 기술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충전소에서 모베이스 전자 말씀해 주셨고 뭐 성우 하이텍, SL 다 지금 주가 저점인 상황인데 네,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좀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탑픽은 네. 모베이스 전자라고 진짜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질 종목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되면 네. 이 기업은 아마 날아갈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힌트 듣고 그러면은 기아차와 현대차를 또 비교했을 때는 네네네. 기아가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테슬라와의 뭐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이제 좀 정리 구간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네. 기아차는 고점을 계속 갱신할 겁니다. 근데 그래요? 다만 현대차의 주가가 너무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약세 네, 흐름이 네. 지속되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돌파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의 저런 상승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깨지 않을까? 근데 현대차의 주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네. 워낙에 많이 가야 될 때 안 가요. 오히려 가줘야 될 때 안 가고 기아차의 주가랑 좀 상반된 흐름을 보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전 오히려 현대차의 주가를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주가가 지금 좀 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 관심 있게 보면 좋겠고 기아차도 계속해서 신고가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탑픽 종목이라고 모베이스 전자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삼아봐야 될지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 내고 싶다. 2차 전지, 전기차, 자동차 부품 안에서 또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전소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에 바로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만 누르시고 팍스 이동훈 이렇게 검색하시면 멘토님과 계속해서 실시간 전략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 그리고 연말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수익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또 수익 낸 종목 에어부산도 있는데 이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네네네. 에어부산 잠깐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난번에 또 방송에서 우리 항공주를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에어부산 지금 뭐 좋다 여러 항공주들 중에서 또 탑픽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 짧게 언급해 주시고 오늘 공략주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그 에어부산만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실적이 튼튼한데 과대낭 폭주, 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찾으세요 하고 소개시켜드린 게 에어부산입니다. 네. 월요일에 시가 2,900원 대비 수요일 고가 3,280원. 방송 딱 말씀드리고 3거래일 만에 거의 13%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2거래일 조정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저가 매수의 기회, 그럼 다시 한번 조정이 오면 추가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단 5거래일 동안 한 27% 정도 수익률을 드렸어요. 네. 이번 주에 27% 수익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제가 브런치 방송 나오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보시면 와, 이 친구 그래도 종목군 잘 갖고 오고 섹터 잘 찾아온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노란톡방을 안 들어오셔 27%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가지고
가지고 온 오늘의 브런치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에어부산으로 12%, 13% 단기간에 챙겨주셨는데 우리 이동훈 멘토님 또 오후 방송에서는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서 수익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주 초반에 계속해서 1위를 또 기록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신다면 이 공략주, 방송 공략주로 또 계속해서 수익률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략주 알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 계속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공략주는 그래서 뭔가요, 멘토님?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또 가지고 왔어요. 반도체 좋다고 네. 생각하시니까. 네. 일단 저는 전일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쪽보다는 네. 필라델피아 지수의 역사적 그렇죠. 상승이 네. 좀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스닥 매매를 야간에 하면서도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상승 때문에 저도 매수를 잡고서 매매를 진행하고 나왔는데 자.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뜨겁고 이제 조정이 좀 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기대감이 도대체 갈 것인가라고 계속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 보고 왔어요. 전일 필라델피아 지수의 상승과 네. 그리고 내년도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는 기술을 넣겠다. 이거 분명히 그러면 네. 아직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조금 고점에 있는 기업이에요. 아, 이미 그래서 좀 관심을 받았군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네. 있는 기업이고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 원래 저는 좀 과대낙폭주 저가 매수의 기회 이런 그러니까요. 종목 갖고 오다가 어. 이 종목은 너무 이뻐요. 차트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밀릴 때 안 밀리고 굳건하게 지금 성장성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 자 온디바이스 AI의 앞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으로 인한 이 기업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기업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12월 긴축에 대한 종료는 이제 끝났죠. 네. 이제 그 기대감으로 11월에는 지수가 올라간 거고요. 지금부터 12월에 올라가고 있는 지수는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 그럼 앞으로 통화 정책의 완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웬만하면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무서워서 공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동훈 멘토님은 고점에 가고 있는 종목들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로도 수익을 굉장히 잘 챙겨주고 계셨거든요.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좋지만 요즘에는 또 가는 놈이 간다고 이런 반도체 종목 이미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좀 다 맞아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짧게 아주 강력한 반도체 수익률을 챙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더 주세요. 자, 3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어. 3분기보다 좋게 네. 나왔고요. 내년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어. 자, 지금 이 회사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와 개발을 생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수요처 확대 독점적 지혜가 뭐냐? 지속적으로 지금 이 회사와 같이 일하고 싶은 수요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닐링 장비 개발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지금 동탄에 신공장이 지어져요. 아, 그래요?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면 기록적인 실적을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열려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최근에 이 기업이 무슨 일만 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뭐가 좋죠? 영업 이익률이 그냥 50%가 넘어가요. 근데 진짜 반도체 종목 안에서 지금 실적이 완전히 뒷받침되는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그렇다는 거죠. 이 종목은 어. 그냥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50%의 영업이익률 기록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대만의 TSMC의 최대 고객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차트를 제가 완벽하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조금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했던 기록이고요. 네. 최근의 조정 이후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 이 그리고 전고점 뚫었나요? 뚫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뚫으면서 역사적 신고가 기다리고 있는 52주 건가요?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까 저희 집 잠깐 11월에 그 수익률이 나오셨을 거예요. 네네네.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AI 관련해서 보여드렸고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STO 최근 우리 증권 토큰 말씀드렸고 네. 반도체 칩셋 미디어 지금 그럼 2차 전지 에코프로머티로 또 2번 신규 상장주들로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또 지금 따뜻하게 가고 있는 정확한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수익을 안겨드리는 11월 수익률이었고 12월 수익률만 보셔도 또 일주일 동안 단 5거래일 동안 이동훈 멘토가
5%가 넘는 수익률을 어떻게 기록드렸는지 섹터만 보셔도 네. 저와 함께하는 이 섹터들이 정말 여러분들 내년도 포트에 무조건 담으셔야 할 구성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수익 내시려면 늦지 않았어요. 노란톡방 네.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1월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연말 선물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서 아, 방송 보고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략주 반도체 종목 안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고점을 돌파하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튼튼한 반도체 종목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네 글자 안에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알아가실 수 있는 곳 저희 돈 받지 않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또 연말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